into your blue, into your blue. Stars, I keep seeing stars inside your eyes.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2기 신도시에 이어서 3기 신도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 정책 지방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라는 LH 연구원 이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신도시 추진할 때마다 지방 인구는 감소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많이 떨어진다. 희망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도심 쪽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자, 이제 지방과 이 수도권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먹고 살 수 있는 지역 주변으로 이제 주거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인프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모여든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외지간한 외곽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3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제 지방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할 거고요. 그 감소되는 인원만큼 또 외국에 이주 노동자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이 수도권 쪽,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움직일 수 있고요. 또한 지방에 그 주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자, 주택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영위하기 위한 그 후행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세대,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저평가이면서 향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들. 자, 그런데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신다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미래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고 또 이제 인구가 부족한 지역들. 자,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일자리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 오히려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자, 수도권 내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된 자, 직종이 몰릴 수 있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이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인데요. 거래 절벽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114, KB 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지금 모든 자료들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핵심 지역에서 오히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거래 절벽인데도 지금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 자, 간단합니다. 매수 문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값이 이제 급등하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시장을 지금 관망하고 있다. 지금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출마저 요즘 막혔죠. 그러면서 매매 대기자들 가운데 또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이 시장은 패권, 아파트 시장의 패권은 지금 매도자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자, 장기화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자, 매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중저가 단지에 집중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중저가 아파트들도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레벨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을까요? 또 이 자극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도 이제 양도세 중과 등 보유세 또 많이 올렸죠. 그래서 주택을 지금 매각할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예상을 했지만 증여라든가 이번에 뭐 세금을 조금 더 한번 내보고 버텨보지 라는 이 심리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매물이 시장에서 거의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지금 패권을 잡고 있고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이제 실감을 하기에는 아직 멀잖아요.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집값 안정 효과에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이 노영국 장관도 간담회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 공급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전세가를 하나 잡으면 또는 매매가를 하나 잡으면 지금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세금적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 또 이제 표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요. 고심하는 듯한 모습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실정이 이렇습니다. 거래 절벽에도 일단 신고가는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서울의 고덕동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버렸다. 20평대 아파트 15억 원을 뚫었다라는 얘긴데요. 지금 금리를 올려도 불장이다. 그리고 비강남 중소형 아파트도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이 뉴스만 보더라도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도 일부 뭐 2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도 속출하고 있고요. 또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호재가 좀 있다 그러면 뭐 20억 원을 또 불러버리는, 호가 20억 원을 불러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입지로 따지면, 일자리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자, 누구나 원하는 서울로 따진다 그러면 이 지금 한강변 라인 쪽에 있는 뭐 마용성 지역 대표적이고요. 강남 4구 대표적이고, 뭐 영등포구, 그다음에 이제 동작구, 자, 광진구 등 지금 그런 지역이 오히려 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좀 무분별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진정한 가치를 잘 걸러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이번에는 바로 신혼특공 3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막혀버렸다. 자, 이거 서민들 멘붕 와버리죠. 그동안 집값이 상승되는 가운데 지금 굉장히 속앓이를 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드디어 집을 마련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은행들이 신용대출, 전세대출에 이어서 중도금 대출까지 중단하고 있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3억에서 5억,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서민 가구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줄 모르고 청약 당첨됐다가 중도 포기를 하면서 최장 10년 재당첨도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 피해가 확산할 우려도 크게 제기가 되고 있다. 자, 금융 당국에서는 일단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율 때문에 뭐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1금융권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자, 2금융권으로 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 협의를 해서 집단대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 집단대출 2금융권에서 받았다. 그럼 금리가 높잖아요.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바로 수분양자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분양자가 바로 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민. 자, 이렇게 지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다 막혀버리게 되면 현금 자산 여력이 없는 사람들, 자, 이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또 포기하게 되고요. 자, 포기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들이 또 이제 싹싹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다. 자, 예전에도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 현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워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명품,
뭐 고급 스포츠카 뭐 불티가 나게 팔린다고 하고요. 자, 몇 개월까지도 또 기다린다고 하는 이 실정인데요. 지금 하여튼 이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있어서 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양극화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값은 집값대로 비싸고요. 재고주택들. 또 이렇게 신규 주택,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은 됐지만 지금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또 애로사항이 많아졌고요. 결국에는 지금 전세도 사라지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죠.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해요. 이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자, 수도권 월세 지수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다. 아, 열세하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임대차 입법 시행 기점으로 월세 지수 치솟았고요. 급등한 전세가 감당 못해서 서민들은 이제 월세 시장 반전세도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말 만기에 돌아오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집값은 많이 올라서 못 사고 청약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서 또 힘들고, 자, 그리고 전세가도 올라서 결국에는 월세로 쫓겨가고 있는 현실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각자 도생해야 된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뉴스인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자, 노원구에서 강서구로 바뀌었다. 그래서 선두 싸움이 이제 치열하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자, 강서구 우리가 좀 요즘에 많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노원구 같은 경우나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전까지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좀 말씀을 안 드린 게, 앞으로 거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집을 샀는데 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지역을 보는 게 좀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한동안 정체하는 구간이 또 발생이 되고요. 또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또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서구 얘기 많이 드렸고, 구로구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서구와 금천구, 구로구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금천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로구하고 강서구 올라갈 때 금천구를 눈여겨봐라.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그 이전에 관악구하고 중랑구하고 금천구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뉴스 봤죠?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 이제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통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중랑구나 관악구나 또는 이 금천구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0.04포인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상승을 했고요. 자, 강남권보다는 자, 요번 주에는 강북권이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강북구가 좀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고요. 자, 노원구도 여전히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도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구도 이번 주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강북쪽에서는 에너지 흐름이 좋은 강북구와 노원구에 대해서 좀 특징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강인하권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이 강서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지금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기사 아까 보셨죠? 자, 그래서 강서구 저번 주에 이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금천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금천구 자,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천구가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도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이제 동작구죠.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에너지 흐름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옆 동네 서초구가 지금 송파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봐야 된다.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 불안한 시장이 지금 동작구 쪽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동작구와 강서구를 특징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겠죠. 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서 활동폭은 좀 감소는 하긴 했지만 지역별 인기단지에 그 신고가 거래하고요.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적인 이 서울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북권 쪽에서는 이제 마포구가 좀 흐름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 광흥창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주변 일대가 이제 신수동인데요. 자, 신수동 쪽에 지금 좀 분위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신공덕동이 있죠. 신공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마포구는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용산구인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호재도 있고, 입지면으로 보게 되면 뭐 상당히 우수하고요. 또 이제 미래의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한번 꼽아보자. 그러면 용산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그 원효로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용문동이라고 있는데, 자, 용문동과 원효로 2가 일대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이 이촌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번 주 특징 지역 노원구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노원구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계동이고 중계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좌측편에 이제 도봉구예요. 그래서 이제 창동역과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교통 호재가 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그 동북선이 또 하나 경전철 들어올 예정이죠. 자, 그리고 요 일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순항 등으로 매매가가 뭐 강세고요. 뭐 급등을 진짜 오래 많이 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대출 문제하고요. 또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 대비 지금 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 일대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되어가는 이 중계동 일대하고 이 상계동 일대 그 주공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이런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하기는 쉽지만은 않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강북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전에도 언급을 좀 해드렸던 지역이에요. 자, 가격대가 좀 저렴한 이쪽에 이제 번동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쪽 일대가 지금 전세가 상승을 견인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가도 좀 강세고 전세가도 지금 상승률이 강한 지역이 이제 강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 가격은 올랐지만 좀 분위기는 좀 한산한 것 같고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불안감, 그 다음에 재산세 등 종합부동산세, 자, 세금 인상분을 임대료에 메꾸려고 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그 계약 체결이 좀 늦어지더라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북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가도 자 매매가도 강세인 강북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북구 일대에서는 이쪽 번동 주공 아파트 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좀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인하권의 좀 분위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쪽에는 이제 신천동이나 잠실동에 그 유명한 아파트들 있죠. 그래서 재건축 등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대치동이라든가 자, 개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인기 단지 위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송파구 옆쪽에 이제 강동구죠. 이쪽은 고덕동이라든가 명일동 일대에 그 인기 아파트 단지 있죠. 자, 주요 단지.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오르게 되면 이제 길동하고요. 이 천호동. 자, 천호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일대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특징 지역 동작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강서구도 말씀드린다 그랬죠? 요 지역과,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지금 분위기, 에너지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금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독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시흥동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특징 지역 바로 강서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김포공항이죠. 여기 옆 주변이. 그래서 김포공항 내에 가용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용부지 항공 관련 신산업 단지하고요. 물류거점을 조성해서 자, 선안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서울시 발표 이후에 매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강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일대 보게 되면 가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양동에는 CJ 제일제당 그 공장 부지도 있고요. 이전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적지.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방화동이라고 있는데요. 자, 방화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구역, 5구역, 6구역 등. 자, 그리고 이제 마곡에는 그 마이스 복합 단지가 또 있잖아요. 그 복합단지 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서 자, 수요자의 관심이 항상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변에 이제 마곡동에 비해서 그동안 좀 가격 상승폭이 좀 더뎠던 자, 이 화곡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화동 일대의 아파트들이 지금 매수 문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에도 지금 요 화곡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좀 말씀드렸던 이쪽 일대 아파트, 우장상역 주변의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화동의 일대 아파트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쪽이 지금,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지역인데요. 자, 여기는 뭐 흑성 뉴타운,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벌써 이 동네가 일대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강변을 또 가깝게 끼고 있고, 또 이제 여의도, 용산, 그리고 또 이제 서울 도심권, 또 강남하고도 뭐 7호선이든 9호선이든, 자, 이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이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자, 이 노량진에는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데요.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6구역이 약 800세대 정도가 이주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주변에 이쪽에 이제 그 서초구 그 반포예요. 그 반포에서도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한 신반포 및 자, 방배동 있죠. 방배 13구역 등 대규모 이주 수요가 지금 이 동작구 쪽으로 또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전월세 아파트의 공급은 수년,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수준으로 지금 공급 불균형 상태에 따라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서초구도 불안하고요. 이 동작구도 불안한데, 자, 서초구의 불안한 그 이주 수요로 인해서 자, 동작구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좀 이전보다는 가격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에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 거래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거래량은 줄었지만 좀 가격은 신고가가 체결이 되고 있고, 또 신고가가 체결이 되게 되면 또한 호가는 더 받으려고 하는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대출과 세금 등으로 통한 여러 가지 그 수요 억제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요층이 규제에 대한 내성이 또 강해졌고요. 자, 강화되는 규제를 앞두고는 하루라도 빨리 사자 라는 매수 심리도 강해졌습니다. 요즘에 매수 심리가 정말 강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함이 더 커지는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이쯤에서 시황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동산은 언제나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죠. 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Stars, I keep seeing stars inside your